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그 중앙일보의 이하경 칼럼, 그 이하경이라는 분이 중앙일보의 대기잖아요. 이렇게 써놨는데, 또 많은 부분이 이제 저하고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지는 않지만은, 한번 이걸 같이 보면서, 일부 이제 문제를 정확하게 적시한 부분도 있고, 그 해법에 대해서는 좀 많이 틀린, 그 문제를 보는 시각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를 반국가 세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조작의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를 반국가 세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조작의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했다.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무장 군인을 국회에 투입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했던 사실을 없던 걸로 하자는 것인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그는 민주당을 나치에 비유하면서 의회 독재를 비판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처음에 일어났던 계엄 참 생소하죠.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그 부분이 왜 계엄을 할 수 없었던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는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래 이제 보니까 홍장호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수전 사령관의 얘기들이 본인들의 진실한 그대로의 의견이 아니고 좀 오염이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화면들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식 있는 국민의 판단을 우습게 여기는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는 위험천만한 금서의 선전수루가 통하고 있다. 법원 난입도 모자라 헌법재판소 폭동을 선동하는 강신도의 함성의 고무대 100년 전 나치 교주처럼 화려한 재기를 꿈꾸는 것인가. 이건 좀 이제 표현이 좀 비약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하경 대기자가 볼 때는 그 전에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발부됐던 영장, 그것도 다 나왔죠.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그러니까 그 제공했던 원인들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정말로 불리한 입장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내용만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일부 모습 보는 사람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 4.19 혁명으로 하야기 전 부상당한 대학생들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부정을 보고 일어서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지, 이 젊은 학생들은 참으로 장하다고 했다. 자기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당사자들에게 생애 최악의 순간에 화해와 존경을 담은 헌사를 남긴 것이다. 이로써 내전을 막고 백척 가운데선 민주주의를 지켰다. 탄핵 법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부하들과 구차하게 언쟁하는 윤 대통령과는 다른 지도자의 품격을 보였다. 자,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을 이제 헌법상에 대통령에게 허용되어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해제 결의를 하니까 해제를 했죠. 해제를 하고, 간주에 갇혀 있을 때 또 이상한 친구들이 갑자기 무슨 어떤 업무를 갖다 정지시킨다는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공수처, 특수본, 국가수사본부 같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게 이제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가서 이제 다른 액션을 취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이제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진행되다가 차츰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또 이제 정당하게 경호권을 갖다가 행사했던 경호처장 이런 사람들로 조금은 안정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체포조를 3,000명 이상을 구성해가지고 경찰대에 난입할 때는 우리 이하경 대기자님은 어떻게 이걸
봤었는가 이제 궁금합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갖고 왔던 우리 젊은이들 최고의 어떤 훈련을 받고 강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우리 경호처, 그 다음에 특경대, 특전사령관 이하의 부대들, 이게 혹시 충돌할까 봐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간 거 아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초현실적인 윤석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그는 5만 가지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단숨에 대권을 삼키기 위해 비주류를 절멸시키고 일극체제를 완성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도 쭉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니.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2025년의 혼란은 2016년에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그때는 국민과 국회의원 80%가 탄핵에 찬성했다. 근데 국민과 국회의원을 80%가 찬성했다는 것은 과연 그때 정확한 어떤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방어 능력 이런 게 과연 있었는가? 전혀 없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이하경 대기자가 간과한 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심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무슨 헌법 수호 의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슨 지금도 참 가슴이 머머해지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와서 이제 사고를 당했지만은 그냥 수학 여행 갔었고 그 다음에 어떤 선박의 아주 구조적인 그런 결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사고가 났었고 거기는 또 바다였기 때문에 조치를 해도 물론 이제 그때 선장인가 이 친구의 또 그런 모습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몰아가지고 탄핵을 시키고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고 더구나 이제 거기 자기들이 뭔가 좀 해보겠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배신을 하고 말이야. 그 당에서 62명이나 탄핵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수 언론이라는 조중동에서 합세를 하고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제가 있어서 최진수 씨가 무슨 힘으로 국정농단을 하겠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지원해가지고 했다는 거 그거 전부 일원 하나도 가져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쫓겨나가지고 집도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누가 이렇게 과정을 거쳐갖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도 다 국가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두 분의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힘으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연약한 그걸 단순 비교를 이렇게 난 이 글 쓰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좀 많이 우리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어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많은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좀 판단해 가지고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정치를 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하고 이 나라가 사실상 두동강난 상태다라고 했는데 이 두동강난 상태에 언론은 또 얼마나 많은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대기자님도 알겠죠. 언론은 얼마나 많은 책임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요즘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구독자가 없는 상태에서 방송을 하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공간도 있고 이렇게 전달이라도 되지만은 그때는 지금도 물론 언론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에서. 저는 그래가지고 가끔씩 그 생각이 들어요. 국가 기관에서 정책을 위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꼭 고위생이 아니더라도 그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때 상황에서 객관적인 어떤 여론이라든가 상식적인 어드바이스를 다 무시를 하고 독단적으로 그 정책을 집행했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소주성 같은 거.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정책 아니에요? 부동산 정책 같은 거. 또 마찬가지.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언론에서도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상황, 우리 이학영 대기자님은 지금 이 나라가 사실상 두 동강 난 상태라고 했는데 이 두 동강 난 상태의 근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가 정확했는지 아닌지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인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 언론, 특히나 요즘은 이제 가장 첨예하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 우리 법조계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리고 아니 변호사들은 이제 자기들이 그냥 먹고 살고 밥벌이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이제 고시 패스를 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앉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지금 하태경 씨가 그 국회의원 할 때는 몰랐던 그걸 갖다가 보험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알게 된 사실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실은 그 전에는 뭐 전체적으로 국가를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닐지라도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이 나라가 이 체제를 유지하고 후대한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가를 갖다 눈에 보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려고, 내 대통령 하고 있는데 뭘 바라고, 그런 점 좀 깊이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 중앙일보의 대기자 이 정도 되시면은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나라가 차분하고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언론인들이 제발 좀 제대로 좀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국민들에게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동일한 사안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지금 남한에 있는 5천 몇백만입니까?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2,500만까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갖다가 언론에서 좀 제시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도 4년 중임제는 원합니다. 4년 중임제로 한 대통령제. 그 다음에 무슨 제한적 대통령제가 무슨 지금까지 구치소에 가서 저라고 있겠어요. 말도 안 되지. 국회 대통령 탄핵권을 주려면 대통령도 국회 해산권을 주고 이런 얘기들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 조절할 수 있는 좀 권력이.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이제 좀 그 내 편, 네 편 뭐 어떤 지역적인 것 여러 가지를 좀 떠나서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언론에서도 이제 좀 우리 국민들에게 그 국민들의 시각을 좀 열어주고 국민들의 시각을 조절해주는 좋은 글들을 써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